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3월 코로나 재확산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둘째는 리커창 총리가 4월 6일에 관람업종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4월 8일 오늘 중국과 홍콩 시황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원래는 만약 3월에 오미크론 확산 이슈가 없었다면 중국 경기가 1분기에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점차 개선되면서 증시도 모멘텀이 생기는 걸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번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상해시와 길림성이 아직 락다운 중이고 다른 지역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 4월 실물 경제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실물 경제 지표는 4월 18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영향은 다 있겠지만 사회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등 분야별로 차이가 커서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내수를 대표하는 사회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우측 그림은 사회 소매 판매 지난 1년치 월별 수치이고, 밑에 그림은 최근 5년 흐름입니다. 파란색은 매월 발표치이고 주황색 점선은 중국 현지 컨센서스입니다. 보시면 사회 소매 판매 전월치, 즉 올해 2월치가 6.7%인데 중국 현지 3월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0.38%인데요. 근데 지금 중국 현지 증권사 간에도 예상치 차이가 좀 커서 그중 리서치 조직이 가장 큰 CICC 전망치는 마이너스 4%입니다. 증권사마다 전망치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3월의 전년 동일 대비 증가율은 마이너스인 게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오프라인 소비와 온라인 소비를 나눠서 보면 3월은 일부 지역의 락다운과 전체적인 방역 강화로 오프라인 소비가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3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3주 누적 기준으로 보면 전국 인구의 이동 규모가 50% 이상 감소했고 외식업 매출이 44% 감소, 호텔 입주율 증가율이 14%포인트 하락했고 부동산 판매량 증가율이 30%포인트 하락,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은 3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엄격한 방역 조치로 물류에도 일정한 지장을 줘서 일정한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3월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마이너스고 지금 현지 컨센서스에 의하면 4월치는 플러스 3.4%, 플러스 3%대로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그림은 똑같은 사회 소매 판매인데 최근 5년치라서 좀 기복이 심한데요. 2020년 1분기가 우한에서 코로나 급 확산된 그 시기라서 확 마이너스가 됐고 그래서 이 1년 후에 기저효과도 크게 돼서 이 지표가 좀 심하게 기복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발생 전의 사회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시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체로 한 9%에서 1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코로나 전의 그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나중에 진정되면 이론적으로는 과거의 요 9%, 10%요 수준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때 가서는 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야 돼서 당장은 지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요 내수 지표가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 생산 지표인데요. 전월치 즉 올해 2월치가 12.8%이고 보시면 3월 컨센서스가 5.06%고 그중 CICC 전망치는 5%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공급망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크겠지만 3월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고 등을 고려하면 코로나 확산이 3월 산업생산 지표에는 다 반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3월 말에 발표한 3월 제조업 PMI가 49.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는데 중국을 지역별로 보면 그 연해 지역이 경제가 더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연해 지역 8개 성의 발전소들의 그 합계 석탄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어요. 과거 수치를 참고하면 이 4.4% 감소했다는 건 그렇게 크게 감소한 건 아닙니다. 이어서 투자를 대표하는 고정자산 투자 지표인데요. 올해 2월치는 12.2%, 3월 컨센서스는 8.66%이고 그중 CICC 전망치는 7.2%입니다. 나라마다 고정자산 투자의 그 구성 비율이 좀 다른데 중국은 고정자산 투자에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 요 세 개가 크고 나머지가 기타입니다. 나눠서 보면 우선 제조업 투자,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수출 경기, 이익 수준, 그리고 높은 가동률, 또 작년 3월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3월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어느 정도 지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인프라 투자는 3월 들어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건설 시공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고 또 작년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3월치는 한 5%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판매와 투자가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을 건데 특히 1, 2선 도시의 부동산 판매 둔화폭이 클 것이고 3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현지에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3대 실물 경제 지표인 사회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외에 수출입이랑 신규 대출 지표도 아주 중요한데요. 수출에도 약간의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중국의 항구들은 여전히 정상 운행 중이지만 방역 강화로 수출입 절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3월 제조업 PMI 세부 지수 중 공급 운송 시간이라는 세부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2월에 48.2%에서 3월에 46.5%로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컨센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점도 중요하죠. 3월 수출 증가율은 14.4%로 지난 1, 2월 누적치인 16.3%보다 좀 낮고 수입 증가율은 2.6%로 지난 1, 2월 누적치인 15.5%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무역 흑자는 416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월 신규 대출 지표를 보면 이 신규 대출 지표에 주민들의 그 부동산 대출도 있고 제조업 종합적인 그 지표인데요. 하지만 그중 중장기 대출 중에 주민들의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커요. 3월은 부동산 판매 둔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중장기 대출 증가율이 뚜렷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동시에 3월은 정부의 인프라 관련 대출이 점차 확대되는 시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월 신규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회 융자 규모는 정부채 발행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M2 증가율은 1월에 9.8%, 2월 9.2%에 의해서 3월은 9.1%로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현지 컨센서스입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 흐름인데요. 보시면 작년 4분기에 3.74%, 올해 1분기 컨센서스는 4.77%, 2분기 컨센은 5.07%, CICC는 3월 코로나 영향으로 1분기 GDP 성장률이 0.3%포인트에서 0.7%포인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3월 오미크론 확산이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고 오미크론 확산이라는 큰 변수가 나왔으니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추가적인 경기 안정화 대책을 내세울 필요가 있죠.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정부가 올 들어 내세운 경기 안정화 대책을 순서대로 한번 훑어보면요. 1월은 인민은행이 1월 17일 MLF 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한 데 이어 1월 20일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LPR을 인하했습니다. 2월은 2월 18일 발개위에서 두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하나는 산업경제 평원 성장 촉진 정책, 하나는 서비스업 곤란업종 발전 회복 촉진 정책 이 두 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3월 들어서서는 3월 16일 려허 부총리가 금융위 전문회의에서 거시경제, 부동산, 미국 상장 중국 기업, 플랫폼 산업, 홍콩 자본시장 등 5가지 방면을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3월 21일 리커장 총리 주재 공무원 상무회의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규모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올해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는 총 1.5조 위안입니다. 그리고 심천시, 상해시, 길림성에서 잇따라 락다운을 결정한 후 각 지방정부에서도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지원책을 추가해드리면 지난 4월 6일 리커장 총리가 공무원 상무회에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곤란 업종에 대해 단계별로 양로보험 비용 납부를 연계하고 실업보험을 강화하고 일자리 안정과 교육 강도를 강화하고 적시적으로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실물경제 발전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기서 곤란 업종은 외식, 소매, 관광, 민항, 도로, 수로, 철도 등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은 업종을 말합니다. 첫째는 2분기에 이런 곤란 업종 기업들의 직원 양로보험 비용, 양로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이에요. 2분기에 곤란업종 기업들의 직원 양로보험 비용 납부를 연기시킴으로써 중형, 소형, 미형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압력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실업보장 강도를 강화하는 건데요.
실업보험의 범위를 연장하고 실업보험 가입자, 실업농민공들에게 보조금을 발급하고 중소미형기업들의 실업보험 관련 보조금 등을 말합니다. 셋째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 구조 개선을 통해 통화 총량을 늘려서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 분야가 실물 분야 쪽으로 이익을 합리적으로 양보하는 것을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향후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제 인하 여부는 코로나 상황과 경기 흐름을 보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상황과 증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3월에 이어 2분기에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 특히 지금 아직 락다운 중인 상해시와 길림성의 코로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락다운이 언제 해제되고 경기 회복이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을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겠죠. 끝으로 4월 8일 중국과 홍콩 마감 시황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월 8일 오늘은 중국과 홍콩 주요 지수들 보면 등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홍콩 테크 지수는 1%대 하락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 하락 업종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데요. 상승 업종은 건설 기계 6%대, 귀금속 4%대, 건설 비료 농약 3%대, 석유화학 중형기계, 부동산 화학 섬유 건자재 2%대, 수력 석탄 증권 도로 보험 철강 자동차 1%대, 반면 하락 업종은 인터넷 교육 문화미디어 제약 2%대, 농업 소프트웨어, PC 하드웨어, 바이오 에너지 설비, 레저 용품, 의료보건, 배터리 1%대, 그리고 우주 항공, 전자부품, 식품, 방직 의류, 통신 장비, 소매, 가전, 가구, 해운, 기초금속 등이 1% 내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 중 홍콩 테크 지수가 장중 3% 가까이 하락했다가 장 후반 낙폭이 1%대까지 축소됐는데 한국 시간 16시 기준으로는 1.62%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3월 16일 여허 부총리가 그 금융위 전문 회의를 소집한 후부터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가 좀 반등했잖아요. 3월 16일부터 상해 종합 지수랑 홍콩 테크 지수, 미국 ADR 지수. 제가 여기 미국 ADR 100이라고 써 있는데 그 미국에 상장한 중국 ADR이 한 300개 가까이 있는데 그중 시총 상위 100개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보시면 초기에는 다 상승했지만 물론 중국은 10%라는 상한폭 제한이 있고 또 상해 종합 지수는 그 무거운 종목들의 비중이 높고요. 네, 홍콩 테크 지수랑 미국 ADR 100 지수를 보시면 초기에 급등했다가 다음 주에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 다음 주에는 또 상승했다가 또 좀 하락했다가 또 상승하고 이번 주 들어서서는 주 초반에는 상승했지만 중후반에는 또 다시 하락했습니다. 특정 도시 락다운이나 코로나 확산 이 요인 하나로 중국 증시 흐름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요인이 생겼으니까 중국 증시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든지 또는 추가로 좀 하락하는 그 기간이 아무래도 좀 연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